최재성 수석께서는 청와대 근무하실 때 그 대통령 그 수행 그 방문 가신 적 없으세요? 원래 정무수석은 안 갑니다. 어디 열애입니까? 헬기만 탑니다. 저는 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. 세분의 역과 아울러 그게 다른 사례. 예를 들어서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러면 기내식도 총액이라도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주면 아 이게 과한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냥 6천 몇백만 원 딱 해놓으니까요. 이게 다른 거고요. 제가 알기로는 근접한 액수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. 그 6천 몇백만 원이. 그렇다고 이거를 특별히 이번에는 기내식 비용을 뭐 최고급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관행대로 했던 비용인데 뭐 이렇게 총액에서 방문자 수 나누면 이게 몇십만 원 된단 말이에요.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그냥 총액 가지고만 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과한 것이라고 봅니다. 근데 이게 식사 2번, 간식 2번이란 말이에요. 그럼 그 전용기 타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급 음식을 다 똑같이 먹는 건가요? 그래도 그렇게 비용 안 나오죠. 전체 기내식비 6,292만 원 가운데 운송보관료 등 고정비용이 4,125만 원. 윤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정숙 여사의 실제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이라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반박했습니다.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마치 무슨 일이 있느냐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해서 이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내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영부인의 순방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또 이제 전용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논란이다라는 것이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. 대통령이 타는 1호기가 있어요. 그리고 인도 갈 때 탄 거는 2호기인데요. 그거는 장관도 타고 총리도 타고 하는 거고요. 1호기를 탄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전용기가 고정인만 4대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중에 2호기를 탄 거고요. 뭐 3호기, 뭐 5호기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우리 뭐 교민들 위급할 때 뭐 전용기 파견했다 뭐 이럴 때 수송 뭐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대통령 1호기를 탄 게 아니라는 점. 이것을 또 이제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문제 핵심 그게 아니라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.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근데 그게 꼭 필요했던 행사인가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 하면 장관만 가고 또 그들이 요청한 것도 장관이었단 말이에요. 거기 왜 그분이 끼어가지고 갑자기 비행기를 갖다 몇 억인가가 들었든 꼭 그랬어야 되는가. 일단 영부인이 거기 끼어든 계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정일 여사 특검법을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그 기내식은 그 최재성 수석님이 정리하신 대로 관례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것보다는 문제 삼을 게 인도 그 타지마할 뭐 방문이라든가 의상비, 특활비 그리고 그 딸 문다시 뭐 금전거래 부분이라든가 또 그 단골 디자이너 그 특혜 채용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해야 되는데 기내식은 아무리 건드려도 국민들이 대충 비즈니스 1등석 감은 다 작거든요. 그래서 굉장한 뭐 특혜다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도 전용기 많이 타시잖아요. 그럼 나중에 그 똑같이 돌아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는 전략적으로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민주당에서 정말로 그 김건희 여사 공격하잖아요. 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논리를 여기다 한번 대보고 당신들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. 더 깎게 더 많거든요.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관련 내용을 이제 버킷리스트 여행이라고 비판한 칼럼이 공개되자 청와대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1심에서 패했고 항소를 취하면서 결국 기자가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인식이거든요. 그 여론,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 건데 지금도 그 대통령 부부의 순방에서
가장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두 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사님이 사라졌어요. 그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?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닌데 그 저런 모습에 대해서 또 그때는 다들 흐뭇한 표정으로 그러는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면 결국 다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이고 또 이런 그 여사들의 어떤 외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 이희호 여사가 유엔에서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전용기를 타고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고 차제의 어떤 정부든 이러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요새 새로운 버전의 삼김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, 김정숙 여사, 거기다 김혜경 씨까지 참 웃지 못할 현실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참 살기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뒤틀리는 얘기거든요. 네.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 순방 중 작곡가 그리그의 생가를 방문하자 야당은 외유성 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당시 청와대는 노르웨이 정부와 조율한 정상 친교 행사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별도로 뭉크미술관, 소냐 왕비의 미술 마국관 등 유명 관광지 두 곳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임기 3년 차인 2019년까지 현지 공관직원 간담회를 3번 가진 반면 김윤옥 여사와 권양숙 여사는 5년간 18회, 17회씩 참석했습니다. 이거잖아요. 핵심은 외유냐 외교냐 이거거든요. 그래서 외교적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. 뭐 과정의 시시비비를 떠나서. 그런데 외유에다가 플러스 호화를 씌우려면은 외유에는 타지말이 부각되고 버킷리스트라는 게 나오고 호화에는 4억 원과 기내식 6천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나 본질은 외유냐 외교냐입니다. 외교와 외유 그 차이가 뭐예요? 한번 상임위원장 해보셨나요? 외교와 외유. 공식 일정을 봐야죠. 네.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 해외 가는 기준을 공식 일정이 70%는 있어야 된다. 그래서 결국은 상임위에서는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 일정이냐 아니냐를 막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만큼 외유가 많다는 건가요? 아니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공식 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방문을 하게 되면 그쪽 관계자들이 같이 가게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한일 축구 대결하러 갔다 그러면 그쪽 관계자들 다 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거 축구를 이게 외유로 볼 거냐, 뭘로 볼 거냐 이게 경계가 애매해요. 애매하죠. 그래서 한 번 못 가고 예결위 간사할 때 한 번 갔다가 엄청 두들겨 맞아요. 정옥이 의원님은 의원 시절에 상임위를 외통위하셨나요? 예, 외통위를 해가지고 국정감사 때마다 그 해외 감사라는 대사관들 돌아다니잖아요. 저는 이 해외 감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의원들이 얼마야? 535명이 있죠. 미국 의회의 의원들 중에는 여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. 솔직히 공식 일정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그런 그 코스를 뭐 알아서 집어넣는 것인지 요구해서 집어넣는 것인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.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고 정부 모니터링 하는 걸로도 바쁘거든요. 저는 외교위원회도 굳이 그 대사관에 가서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미국도 포함한 4대 강국은 또 그렇다 치지만 뭐 다양한 관광국가도 많이 가거든요. 아이 너무 많이 얘기했나 봐요.